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들을 치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박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 병원에 오신 67세 김영수 어르신께서 6개월 전과 비교해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지고 숱이 많아진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비밀이 뭐냐고 물어보니 매일 아침 두부와 함께 드시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3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탈모 환자분들을 만나봤지만 약물 치료 없이도 이렇게 뚜렷한 개선을 보인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두부를 활용한 천연 탈모 예방법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점점 얇아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한숨이 나오시나요? 탈모약의 부작용이 걱정되어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의 모발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왜 두부가 모발 건강에 이렇게 좋은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케라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티오닌, 시스테인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부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한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두부만 먹는다고 해서 모발이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조합은 두부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스테인은 우리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케라틴의 핵심 성분으로 모발의 강도와 탄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의 메티오닌과 검은 콩의 시스테인이 만나면 체내에서 케라틴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검은 콩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두피로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는 모근에 충분한 영양분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3세 박미순 여사님께서 3년 전 처음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정수리 부분의 탈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여성형 탈모로 진단하고 치료를 권했지만 약물 부작용을 우려해 거부하셨죠? 그래서 식이요법을 통한 관리를 제안했고 매일 아침 두부 100g과 삶은 검은 콩 30g을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8개월 후 재방문하셨을 때 정수리 부분에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기존 모발도 훨씬 굵고 윤기가 났습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 식단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동년배 분들보다 훨씬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조합은 두부와 굴입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 특히 아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결핍 시 탈모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연 결핍성 탈모는 잘 알려진 질환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과 굴의 아연이 만나면 모근 세포의 분열과 성장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굴에 포함된 타우린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발 주기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71세 최종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영양소 흡수 장애로 아연 결핍이 생기면서 탈모가 심해지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아연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았죠? 아연 보충제 복용과 함께 두부와 굴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매주 2-3회씩 두부 굴국을 끓여 드시도록 했는데 4개월 후 아연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탈모 진행이 멈추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년배 남성들 중에서도 상당히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조합은 두부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걀의 풍부한 비오틴은 케라틴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비타민입니다. 비오틴 결핍 시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부러지며 심한 경우 탈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달걀의 동물성 단백질이 결합하면 아미노산 스코어가 최적화되어 체내 단백질 합성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달걀의 레시틴 성분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발에 윤기를 더해줍니다. 65세 이정순 여사님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 중 심한 탈모가 시작되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 조절과 함께 영양요법을 병행했는데 매일 아침 두부와 달걀을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두부 80g과 삶은 달걀 1개를 으깨서 간단한 두부 달걀찜을 만들어 드시도록 했죠. 6개월 후 갑상선 수치가 안정되면서 탈모도 현저히 개선되었고 새로 자라난 모발의 굵기도 이전보다 훨씬 굵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식단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또래 여성들보다 훨씬 건강한 모발 상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 조합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의 성장 주기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의 3단계 주기를 반복합니다. 성장기는 평균 26년, 퇴행기는 23주, 휴지기는 2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식이요법을 시작해도 최소 3-4개월은 지나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하면 6개월 후에는 분명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남성형 탈모의 경우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주요 원인이고 여성형 탈모는 에스트로겐 감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원형 탈모는 자가면역 질환이며 휴지기 탈모는 스트레스나 영양 불균형이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탈모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 공급입니다. 특히 단백질, 아연, 철분, 비타민 B군, 비타민 D 등이 부족하면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제 환자 중 68세 김태영 어르신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로 머리 여러 곳에 동전 크기의 탈모반이 생겼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함께 영양요법을 시작했는데 두부를 기반으로 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검은 콩 쉐이크, 점심에는 두부 굴국, 저녁에는 두부 달걀 부침을 드셨죠? 3개월 후 탈모반 부위에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현재는 예방 차원에서 이 식단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탈모반은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69세 정혜숙 여사님의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경 후 여성형 탈모가 진행되어 정수리와 이마 라인의 모발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다른 질환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식이요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두부를 중심으로 한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두부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9개월간 꾸준히 식단을 관리한 결과 모발의 굵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새로운 모발도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 검은 콩 조합의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쉐이크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두부 100g과 미리 삶아둔 검은 콩 30g을 믹서에 넣고 여기에 바나나 반 개와 우유 200ml를 추가합니다. 2분간 갈아주면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검은 콩은 미리 많이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두부 굴 조합의 경우에는 순두부찌개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멸치 육수에 순두부 150g을 넣고 끓이다가 깨끗이 씻은 굴 50g을 추가합니다. 간장 1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송송 썬 대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굴은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므로 3-4분만 끓여주세요. 두부 달걀 조합은 부침으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두부 100g을 으깬 후 물기를 제거하고 여기에 달걀 1개를 풀어 넣습니다. 다진 당근, 양파 등의 채소를 추가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노릇하게 부쳐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식감이 장점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분들은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굴의 경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시고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입해서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영양소의 흡수를 높이기 위한 추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면 철분과 아연의 흡수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달걀 부침을 드실 때 방울토마토나 오렌지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탄닌 성분이 많은 차, 커피는 식사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셔야 합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을 위해서도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고 영양소의 운반과 노폐물 배출에도 물이 필수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모발의 성장 주기를 단축시키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두피로의 영양 공급을 늘려줍니다. 특히 걷기, 가벼운 조깅,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도 모발 건강과 직결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모근 세포의 재생과 성장이 원활해집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지속적인 분비를 유발하여 모발의 성장기를 단축시킵니다. 또한 두피의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피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에서 10분 정도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모근이 자극되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샴푸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으시고 샴푸는 두피에 직접 발라서 거품을 낸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헹굼은 충분히 해서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두부는 하루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시중에서 파는 두부 한 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검은 콩은 삶은 것 기준으로 30에서 50g, 굴은 50에서 80g, 달걀은 12개 정도가 좋습니다. 이런 양을 한 번에 모두 드시기보다는 하루 3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두부 검은 콩 쉐이크, 점심에는 두부 굴국, 저녁에는 두부 달걀 부침 이런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꾸준히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계절별로 조리법을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차가운 두부 샐러드나 냉국 형태로, 겨울철에는 따뜻한 찌개나 국물 요리로 드시면 됩니다. 여름철 두부 검은 콩 샐러드의 경우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삶은 검은 콩을 올린 후 참기름과 간장을 섞은 드레싱을 뿌려주시면 시원하고 영양 만점인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두부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깨끗한 물에 담가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 3, 4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미리 많이 삶아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편리합니다. 굴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입해서 당일 조리해 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으깨서 부드럽게 조리하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함량을 고려해서 다른 음식과의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간을 약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3개월 정도부터 모발의 질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굵어지고 윤기가 나기 시작하죠. 6개월 정도 지나면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1년 정도 꾸준히 하시면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양을 갑자기 늘리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영양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도 아버지와 형이 모두 심한 탈모였지만 30대부터 꾸준한 관리로 70대까지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탈모가 많습니다. 이때는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감소한 여성 호르몬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행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역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두부나 검은 콩에 포함된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두부 섭취 시간을 약물 복용 시간과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탈모는 외모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자신감 저하, 우울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다양한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추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은 오히려 두피나 모발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과학적 근거가 있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통해 영양 상태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분,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12 수치는 모발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두부를 중심으로 한 영양요법은 단순히 머리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약물 치료와 병행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시행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모발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으므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한 탈모나 급격한 모발 손실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갑상선 질환, 철분 결핍성 빈혈, 자가면역 질환 등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를 활용한 탈모 예방법이 여러분의 모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통해 풍성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